이슈의 참견, 급성장하는 SiC 웨이퍼 시장. 네,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가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품들, 소재들 잘 따져보시고 챙겨보셔야 또 업황을 따로따로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반을 지배하던 디램 업황의 부진도 짧게 끝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공정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쪽,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는 쪽, 여기에 가격까지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쪽 여러분 체크를 하셨나요? 파운드리, 패키징, DDR5 디램,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이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나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까지로도 IT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수요 증가 처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급성장하는 시장, SiC 웨이퍼라고요. 서영환 전문가님. 예, 저는 SiC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대만의 그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6인치 SiC, 실리콘 카바이드라 그럽니다. 이 웨이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SiC 웨이퍼는 올해 수요가 한 12만 장에서 25년도에는 169만 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거죠. 지난해에는 6만 장 수준이었던 수요가 올해 2배로 성장을 한 뒤에 내년도에는 23만 장, 그리고 23년도에는 59만 장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SiC 웨이퍼는 그 실리콘과 함께 탄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 제조한 탄화 규소로 만든 그런 웨이퍼가 되겠습니다. 이 웨이퍼를 가지고 SiC 반도체를 제조하게 되는 것인데요. SiC 반도체는 그냥 순수 실리콘 반도체보다 밴드갭이 3배나 높아서 동일 면적 대비 10배 이상의 전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내열성, 고전압성을 갖춰 높은 전력이 필요한 기기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 전기차에 쓰이는 전력 반도체의 채택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한 번에 그 높은 전압을 가해줘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로 인해서 그 고속으로 운행 중인 전기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나게 될 우려도 있는데요. 따라서 그 기능과 더불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SiC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잇따라서 그 800V 고전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반도체를 SiC 반도체가 모두 대체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기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내 배터리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800V 충전 시스템은 전기차 배터리를 단 20분 만에 80%가량을 충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SiC 반도체는 차량과 관련된 수요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이런 곳에서도 한 번에 많은 전력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수요에서도 상당히 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 그 전력 반도체에 사용되는 것은 그 6인치 SiC 웨이퍼이며 8인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8인치로 전환하면은 더 많은 한 웨이퍼당 더 많은 그 칩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트렌드포스는 적어도 5년 이상은 6인치 웨이퍼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8인치 웨이퍼는 한 번에 그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숫자가 더 많으나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는 6인치 웨이퍼를 더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재 당장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지금 이 팹을 8인치로 바꾼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공급 공백이 생겨서 자동차 업체로서도 반도체를 못 받아서 좋지 않고 그리고 팹 업체에서도 공급할 수가 없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 팹을 8인치로 바꾼다고 하면 수율을 잡고 다시금 각종 기술을 적용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인치 팹이 주류를 이룬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SiC 반도체는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반도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은 당연히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분야를 선제적으로 스터디를 하시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놓으신다면은 이쪽 분야에서 텐베거 종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iC 웨이퍼는 SiC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SiC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전력 반도체 필수 소재라고 하고요. 이 SiC 반도체는 높은 전압 온도에서 견디고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기차나 5G 네트워크 장비, 태양광 발전기 등에 들어가는 앞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야 SiC 웨이퍼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9월에 SK 쪽에서 세계 1위 첨단 소재로 도약하기 위해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면서 SiC 웨이퍼에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관련주 어떤 종목으로 보실까요? 예, 관련주로 그 RF세미랑 LX세미콘 준비했습니다. RF세미는 상당히 생소한 종목이실 텐데요. 동사는 그 SiC 전력 반도체 제조를 국내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제품 공급을 시작을 했다고 지난 10월에 회사에서 그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RF세미는 6인치 웨이퍼를 이용한 반도체를 생산 중입니다. 이것은 전기차 혹은 TV 등 고전력 부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범용 반도체 제품이 되겠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SiC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이 두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투자 매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 공장에 팹이 있으면서 월 한 6,000장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는 최근에 또 FA-UV라고 하는 그 원자외선 조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제품을 개발 중인데요. 근시일 내에 미국에서 제품 성능 인증을 받고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해당 모멘텀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 번씩 그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슈팅은 FA-UV 관련 이슈나 SiC 반도체 관련된 것들로 인한 슈팅이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하겠다, 앞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슈팅을 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사업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엔 LX 세미콘입니다. 동사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팹립스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동안은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을 하는 시스템 IC를 생산을 했습니다. 드라이버 IC, T콘, PMIC 등의 제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동사가 LG 이노텍의 SiC 반도체의 유무형 자산을 인수를 해서 향후 SiC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SiC 반도체 관련주로 부상을 하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만 생산을 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죠. 그러나 이번에 해당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비메모리 관련주의 상승과 이 SiC 반도체 관련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6배 수준, 많이 봐도 그 7배 이하기 때문에 저평가이면 틀림없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성을 본다면은 지금 주가도 좀 매수하시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I 실리콘, C 카바이드, SiC 반도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F세미는 6인치 SiC 전력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LX 세미콘, SiC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앞으로 실적 전망 챙겨보시고요.